내 사주의 정인. 나는 어디서 왔는가? 누구인가? 어디로 가는가? 정인은 비견나를 생해주는 기운 중에 음양이 다른 것을 의미한다. 내 문서라는 의미를 포함하여 일반적, 보편적, 대중적, 사회적인 문서를 뜻하기에 정인이 있다면 윗사람에게 받을 것이 있으며 사회생활에 유리하고 유용한 문서 학위, 학문, 기술, 자격증, 부동산, 권한, 권위를 의미하니 사회, 직장에서 유리하게 쓸 수 있는 공인된 문서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천문학, 풍수, 타로, 명리학, 주역, 고고학 등의 사회적인 쓸모와 유용성과 관계없이 자신이 흥미를 느끼고 꽂힌 분야에 몰입하는 편인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인뿐만 아니라 정제, 정관을 가진 이들도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다. 정인의 정이라는 뜻에는 선을 넘지 않는 안정적, 순차적, 체계적의 의미를 담고 있으니 기복이 작다. 변호사, 건축사, 의사, 교사 등은 이러한 국가에서 공인된 문서, 자격증인 정인을 의미하며 이런 자격증에는 법무부 장관, 국토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의 직인이 찍혀있는 것이니 공증성을 가진다. 이 인성의 큰 의미는 윗사람으로부터 내려받은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집과 옷, 먹을 것이 의식주는 내가 노력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내려받은 것이 된다. 정인의 이는 도장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문서에 도장을 찍는 것은 권리의 자격을 문서화하여 관성국가, 지자체, 공인기관으로부터 공증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 소유의 땅, 건물, 자격증 등을 국가에서 인정하고 보호해주니 든든할 것이다. 나를 보살피고 감싸주는 모든 것이 인성인데 꼭 윗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어리더라도 인성이 될 수 있다. 일지에 인성이 있는 남자는 엄마 같은 아내를 만날 가능성이 큰데 아내가 연하라도 엄마같이 감싸주고 보살피는 모습, 행동을 보여주는데 물론 엄마처럼 잔소리도 많을 것이다. 사주에 정인이 있다면 이렇게 안정감을 가진다. 공인된 자격증이 주는 마음의 여유라고나 할까? 내 명의로 된 건물, 토지가 있다면 든든할 것인데 같은 심리이다. 따라서 어딜 가도 자신의 권리와 권한에 대해 당당하게 주장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 식당의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오는 등의 문제점과 하자가 발견되면 정인은 사장을 불러 당당히 따지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자신의 정당한 권한이 침해받았기에 참을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때로는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나오기도 하는데 정인이니 선을 넘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에 편인이 제어를 받은 이는 시끄럽게 하지 않고 조용히 나가며 다시는 그 식당에 오지 않을 수 있다. 제어가 안 된 편인을 가진 이는 이를 빌미로 협박하거나 거액의 보상을 요구하거나 먹던 음식에 이물질을 넣는 등의 기망, 조작하기도 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새로 생겨난 이론, 종교, 문화는 편인의 모습이다. 누군가의 독특한 생각에서 기존과는 다른 모습의 이론, 종교, 문화가 나올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 인정, 수용하면 정인의 이론, 종교, 문화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편인은 사람들의 비웃음이나 무관심 속에서 사라지게 되나 그중 일부는 대중의 인정을 받아 정인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편인이 비급 문화라면 정인은 대중문화의 모습이다. 2000년 전 기독교가 처음 세상에 알려졌을 때 예수와 그의 12제자만이 있는 마이너 중에 마이너 종교 편인의 종교였다. 그 후로 300년이 흘러가 313년 기독교 공인을 시작으로 393년 국교 공인을 통해서 서구 유럽에서 정인의 종교의 자리로 올라간 이래 지금까지도 세계적으로 정인의 종교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기독교보다 더 많은 지지자와 신도를 가지고 있었던 마니교나 조로아스터교는 지금 믿는 이가 없으며 역사 속의 종교로 기억될 뿐이다. 그리스 로마의 올림푸스 신들도 마찬가지다. 정인이 안정적인 것은 십신 중의 변화가 가장 적기 때문이다. 종교는 대표적인 인성의 영역인데 종교의 교리가 오랜 세월이 흘러도 거의 바뀌지 않는 것은 인성의 부동성을 잘 표현하고 있으니 관성과 더불어 가장 늦게 바뀌고 변하기에 안정감을 부여한다. 정인이 있으면 안정감이 있으며
기존의 전통, 풍습, 문화, 예의를 잘 따르기에 기득권과 윗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 자신의 식상 언행을 자제하니 인내심이 있고 그에 따른 대가가 있기에 사회나 조직 생활에 유리하다. 치우치지 않는 기운으로 들어오는 음양을 받아들이기에 종합적, 객관적, 보편성인 관점으로 볼 수 있기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 편인처럼 말도 안 되는 사기나 사이비 종교, 피라미드에 쏠리지 않는 기운을 의미한다. 인성은 몸이나 손발을 쓰는 식상과는 다르게 머리를 쓰는 기운이니 적게 움직이고 높은 효율을 얻으려고 하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는 편인에 비해 그래도 정의는 음양을 골고루 받아들이니 상대적으로 부지런한다. 집세, 인세, 특허료, 기술료, 음원료 등은 내가 기존에 해놓은 것에 대한 권리, 권한을 받는 것을 의미하니 에너지 소모가 적을 것이다. 계속 뭔가를 해서 재성을 얻기보다 기존에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의해 재성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불로소득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나를 생해준다는 것은 물질적, 정신적인 조력을 해준다는 것을 뜻하는데 음양이 다르니 정인의 입장에서 나는 상관이 되니 설기가 심한 모습이다. 임수에게 을목은 상관이 되지만 을목의 입장에서 임수는 정인이 되며 수생목의 주체는 임수가 된다. 임수 엄마는 을목 자식이 원하던 원치 않던 임수의 기준으로 자식에게 필요할 것을 끊임없이 주는 모습이다. 계수에게 간목은 상관이 되지만 간목의 입장에서 계수는 정인이 되며 수생목의 주체는 간목이 된다. 계수 엄마는 자식이 필요한 것만을 주려 하지만 간목은 이것저것 다 해달라고 조르는 모습이 된다. 겉모습으로는 수생목의 모습이지만 다를 것인데 그 차이는 임수와 계수의 차이, 간목과 을목의 차이를 의미하며 음양의 차이를 뜻한다. 년간의 정인이 있고 월간의 관성이 있다면 공인된 문서나 자격증을 기반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모습이다. 년간의 관성이 있고 월간의 정인이 있다면 큰 규모의 직장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의 환경 속에서 문서를 쓰면서 살아가는 모습인데 천간은 드러났으니 대개 사람들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진다. 년월주에 정인이 없는데 일지나 시주에 있다면 만학도의 길을 걸을 수 있는데 일지라면 만학도 중에서도 보다 일찍 시주에 있다면 더 늦어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시간의 흐름은 년월일시의 근묘화실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년주, 월주에 인성이 있어도 일지, 시주에 인성이 있다면 사회, 직장에서 쓰던 문서와 다른 새로운 문서를 배워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인은 비견의 계열로서 식신, 정제, 정관 다음으로 이어지게 되며 마지막인데 음양은 순환하니 비견이전이 인성이 있는 모습이다. 비견으로부터 시작한 생존 방식은 수성과 안정을 기반으로 식신, 정제, 정관, 정인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비식비겁과 식상이 나와 가족, 지역, 학교 등의 비교적 좁은 세계였다면 재관재성과 관성으로 가면서 결혼과 더불어 직장과 사회로 확장된 세계관을 가지게 된다. 만약에 인성이 없이 재성과 관성만 있다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돈이나 권력에 그치게 되니 돈과 권력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에 집착하게 된다. 권력은 잡기도 힘들지만 지키기는 더 어려운 법인데 관성이 인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권력의 집착을 내려놓고 재성과 관성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세상의 이치를 수용함으로써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고 이런 깨달음은 나를 온전하게 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프랑스의 후기 인상주의 화가 폴 고갱의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작품은 인성이 가진 의미를 함축하여 보여주고 있다. 인성이 없다면 재관에 몰입하여 돈이나 권력을 추구하다가 결국에 초라한 모습으로 몰락하지만 인성이 있다면 재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에 대한 고찰은 인성의 고유 장르가 되며 비견이 시작이라면 마지막인 인성에 이르러 하나의 인생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다음 세대 비견으로 시작되는 순환의 구조를 가지니 음양의 무한한 순환운동과 궤를 같이 한다. 비견에서 시작한 안정적인 생존 욕구는
자신을 표현하려는 식상을 거쳐 삶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려는 재성으로 이어지며, 재성의 축적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때 이를 기반으로 권력을 추구하려는 관성으로 나아가게 되며, 목화토금의 비견, 식신, 재성, 관성을 두루 경험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정인을 만나게 되는데, 초년, 청년 시절에 배웠던 지식을 이후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발견하거나 삶의 경험이 우연히 보게 된 책 속에서, 글귀 속에서 재인식될 때 비로소 삶의 이치를 수용하여 새롭게 태어나니 불멸의 모습과도 같을 것이다. 사주 명리학은 대표적인 편인의 학문인데, 정인을 가진 수강생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정인의 성향을 고려하면 점차 명리학이 사회생활이나 먹고 사는데 유용해지고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가는 양지의 학문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삶의 모습은 명리학 이론에 반영되고 명리학 이론은 삶의 모습에 투영된다. 허주 명리학?